안녕하세요. 이번 주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주제, 보석을 모으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신적인 대비와 물질적인 준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신적인 것을 먼저 말해보자면 1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지키기. 무리하지 말고 지출 금액을 확실히 정하기. 2번, 내 취향을 알아가며 유행에 너무 휩쓸리지 않기. 3번, 조바심 느끼지 않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아무래도 보석을 모으는 특성상 사치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용적으로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큼 쓸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보석을 구매해야 하지만 오래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취미생활이 될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너무 가지고 싶은 보석들이 있어서 구매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 전에 현실적으로 이 지출 뒤에 내가 생활할 때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지출이 맞는 것인가를 현실적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해서 보석을 파셨다가 후회하시거나 다시 들이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두 번째, 이제 조금씩 보석을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저는 이 두 번째 말을 개인적으로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취미를 공유하고 보석을 모을수록 자신의 취향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전에 제 취향일 것 같은 보석 리스트를 미리 써놓았고 보석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보석을 모으며 정말 많이 취향이 바뀌었고 다양한 매력을 보면서 모으고 있던 것들을 크게 한 번씩 바꾸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만큼 취향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니 천천히 알아가며 자신에게 맞는 보석을 모으시는 편이 좋고요. 보석 커뮤니티나 아닌 보석들도 그때그때 유난히 인기가 있어지는 보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유행이고 다들 구매하고 나도 뭔가 갖고 싶어진다고 해도 진지하게 내가 정말 가졌을 때 원래 내가 좋아하던 것만큼 만족감이나 새로움이 있을까? 매력을 느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특이컷이 유행할 때 하나 구매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큰 매력을 못 느끼고 구석에서 정말 가끔 꺼내보기만 한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 것인데요. 내가 보석이 하나만 있든 10개가 있든 이 정도면 보석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나 아니면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없어. 나 같은 다른 사람들도 세팅을 하는데 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와 같은 어찌 보면 내가 예전에 은근히 느끼고 있던 조바심이기도 한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조바심이 앞서는 보석 생활은 만족이 되기 어렵고 이런 마음이 앞서 구한 보석들도 결국 본인 취향이 아니거나 또 다른 조바심이 생기기 마련이랍니다. 자신의 템포를 맞추시고 조바심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석 한 개로 엄청 만족하셔서 그렇게만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나석이 취향이라 나석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치만 러프나 원석만을 좋아하셔서 모으시는 분들도 매우 많으니까요. 보석은 정말 다양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그럼 그 다음 물질적 대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번 자금 마련, 2번 기본 세트 구비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3번 공간적 여유. 첫 번째는 보석을 모으시는 분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보석도 값이 싼 것도 많지만 사실상 비용이 꽤 들어가는 취미여서 정말 취향인 보석을 가지고 싶다면 미리 취향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를 덜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기본 세트 구비입니다. 기본적 세트를 구비하는 건데요. 근데 이건 뉴비분들이 너무 모아야 하는구나 이러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없어도 즐거운 취미생활 가능하십니다. 저도 뉴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석만 있었어요. 지금부터 추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있으시면 보석을 즐기실 때 더 도움이 되실 만한 도구입니다. 우선 정말 뉴비라면 저는 손캐를 추천드려요. 유리에 이중솜이 좋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손캐는 손케이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손 케이스 윗부분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유리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솜은 솜이 하나인 것도 있지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경우 고가 높은 보석을 넣을 시
솜을 하나 빼서 넣을 수도 있어서 선택지가 넓어져서 좋답니다. 그리고 트위저. 저는 최근에 구매한 건데요. 정말 사실 이거 구매 추천 드립니다. 다이소 핀셋보다 진짜 너무 좋고 신세계를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뭔가 더 전문적이어 보인답니다. 그리고 루페입니다. 루페는 보석용 돋보기인데요. 제 채널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죠. 저는 핸드폰에 접사 기능이 있지만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보석을 자세히 관찰하시고픈 분들은 루페를 구입해 관찰하고 찍으시며 즐기시더라고요. 뇌폼을 보는 맛도 쏘쏠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루페도 있지만 보통은 약간 물방울 모양의 루페가 좀 많아요. 보석용 루페에서는요. 정말 뇌폼을 보는 맛이 쏠쏠해요. 그리고 약간 보석이 생겨서 사고팔고 이러시기도 한 사람이라면 보파트라는 제가 예전에 보여준 보석 아파트란 보석 전용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보석을 어느 정도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구비하는 제품으로 사고 나면 뿌듯함과 동시에 엄청 든든해져요. 보자면 제 보파트는 뭐지? 약간 이렇게 저는 여기가 좀 큰 케이스, 여기가 좀 작은 케이스 이렇게 해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보석들을 층층이 보관할 수 있어서 보파트라는 이름이 불리게 된 거예요. 보석의 아파트 합성어예요.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원하시는 보파트를 구매하시길 바래요. 또 캐럿, 무게를 잴 때 쓰는 초정밀 저울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쓸 수 있어요. 구매한 게 사기인지 아니면 판매할 때 적어놓으실 때 주로 쓰고 그냥 쓰기도 해요. 꿀팁은 보석용 저울이라고 하시면 쓸데없이 비싼 것만 나오니까 레진아트 할 때 쓰는 정밀 저울로 사서 쓰시면 똑같고 가격도 더 싸서 좋습니다. 또 젤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젤리 케이스라서 제품으로 보석이 젤리에 착 붙어서 세팅이나 구경으로 매우 좋습니다. 이것도 은근 종류가 다양하니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세요. 이렇게 윗부분이 젤리로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약간 말랑말랑하고요. 보석이 착하고 붙습니다. 약간 보석 십자수 할 때 쓰는 그 약간 그 촉촉촉하고 끼워 넣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했는지 들으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로는 UV 램프와 자석 정도가 있습니다. 다이소 제품으로도 당연히 되고요. 이 두 개는 이유는 보석 중에도 특정 빛에 반응한다든지 자석에 붙는다든지 하는 정말 다양한 반응을 하는 보석이 있고요. 그것들을 관찰하며 즐기는 역할입니다. 플러스로 모주석인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UV 램프를 비치면은 빛나는 보석들이 있고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붙는 보석들이 있고 불을 끄면은 야광으로 빛이 나는 보석도 있고 정말 다양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퍼스라고 하는 크기를 재주는 보석 전용 도구인데요. 이렇게 약간 몽키 스패너처럼 생겼죠? 이렇게 자 모양인데요. 이렇게 뭔가 약간 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재는 물건입니다. 이 캘리 스패너는 크기를 재주는 보석 전용 도구인데 세팅할 때나 판매할 때 크기를 알기 편할 거예요. 저도 세팅을 할 때 이 캘리 스패너의 도움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캘리 스패너를 재는 방법은 쳐보면 나오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약간 어려워서 저도 좀 헤맸는데 방법을 알고 나면 정말 간단히 쓸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선물 받은 캘리퍼스라서 이게 볼펜으로도 되는 약간 보석 굿즈? 원석 굿즈라고 보시면 돼요. 캘리 스패너가 이거 외에도 사실은 다른 것을 잴 때 쓰기도 하는데 보석을 잴 때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공간적 여유인데요. 보석을 모으시다 보면 은근히 공간 차지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취미들이 그렇지만 보석은 경질에 따라 따로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종류에 따라 섬세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곳, 어느 정도 위에 위치하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커다란 구 모양의 수정구슬 같은 것을 사셨다면 그 구가 작더라도 햇빛이 드는 곳엔 두지 마세요. 그래도 굴절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손이 닿는 곳에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보석을 모으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정신적인 대비와 물질적인 준비로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보석을 처음 시작했던 유비였던 시절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보석만 처음에 모으다가 점점 이렇게 소개를 드릴 만큼 전부 다 모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정신적인 대비를 좀 더 귀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물론 자금 마련은 무조건 필요한 거 잊지 마세요. 어쨌든 보석 취미니까요. 제 개인적인 조언으론 정신적인 대비를 굳세게 해놓고 자금 마련을 빵빵 해놓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